안녕하세요. 책으로 미래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미래책방에서 미중 갈등,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책들은 정말 많이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책들은 대부분 이제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좀 얘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 외교학자, 그쵸? 예, 국제관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 지정학자, 피터 자이언처럼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순수 경제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관점이나 시선이 굉장히 재밌고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소개시키려고 하는데요. 책은 언론에서 8월 달에 이 책이 나왔을 때 8월, 9월 요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책의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할 텐데요.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예, 영어는 좀 accidental conflict죠. 예, 우발적 충돌이란. 예. 미중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예, 우발적 충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세계전처럼 그러니까 히틀러가 모든 걸 이렇게 일으켰다. 사실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폴란드를 침략하고 그것이 세계대전에 이어질 줄은 히틀러도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발적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1차 세계대전은 그렇죠. 예, 우발적 충돌에 가깝고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도 좀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이고 작품은 어떤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줄이면 이게 거짓 서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미중 갈등을 살펴보고요. 네, 제가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수많은 미중 관계식 중에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 우발적 충돌이라 액시덴탈 컨플릭트는 아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이 그냥 미국 편에 서든지 아주 극소수지만 중국 편에 서든지 사실 미중 사이에서 미꾸라지가 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친중파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제 박순혁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면 이제 친중 매국노들이죠. 예, 요즘에는 예,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요즘엔 거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그런 책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미국 편에 선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좀 새롭다. 그죠? 예. 누리엘 루비니는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지만 미국보다는 미국을 비판하지만 중국을 더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할까? 50대 55 비율로 미국도 비판하고 중국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돋보이는 그렇게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친미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좀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이 책의 수많은 논거들이 자 그럴듯하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사실 열린 마인드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식을 얻고 저같이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의 책을 아주 좋게 읽었습니다. 저자가 이제 지정학자들과 시선이 다른 이유는 스티븐 로칠고 이제 45년 출생의 뉴욕대 경제학 박사. 뉴욕대니까 저기 루비니 교수는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죠. 그리고 그 플랫폼의 제국의 미래를 쓴 예. 그 저자도 이제 뉴욕대 경영학과 교수고 그럴 텐데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의 연구원이었고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거 약간 이렇게 진보적인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거쳤고 그래서 약간 아시아에 대한 경험이나 그래서 뭘까 아시아 시장과 중국에 대해서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우호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예일대 경영대학 교수고 현재는 이제 예일대 이 사람의 책이 한 권도 국내에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스티븐 로치는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전면 인터뷰를 한 걸 보고 그래서 대단한 경제학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책이에요. 저자는 자신을 움직이는 관역의 화살 쏘는 궁사로 비유하더라고요. 참 제목이 그럴듯하죠. 그렇죠? 미중 관계라는 거, 미중 갈등이라는 건 그저 고정된 관역이 아니고 그것이 움직이는 관역이랑 얼마나 맞추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현재나 과거를 가지고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미중 관계니까 그것을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 상당히 예측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2020년 2년 5월에 쓴 책이고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올해 지금 10월 현재 돌아가는 어떤 미국과 중국의 판세에 가장 가깝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고 있는 어떤 예측의 어떤 정밀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 책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데요.
제가 이 스티븐 로치와 가장 닮은 사람은 제가 이제 저도 좋아하고 이 책이 제가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책을 제가 리뷰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던 저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로버트 실러라는 이 교수 노벨상을 받은 교수 이제 내러티브 경제학을 쓴 이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저 내러티브 서사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결국 시진핑과 바이든의 문제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웃고 이게 단 한 번 만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11월 달에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지난번 G20에서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바이든을 이제 생각하고 손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판세만 보면 거의 뭐 트럼프가 그쵸 될 가능성이 현재 90대 10 정도의 비율이잖아요. 완전 4년 전에는 완전히 환세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 시진핑이 바이든이 괘씸하고 이제 바이든이 사실 누구 때문에 됐는데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될 리가 없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근데 시진핑과 바이든 이 두 사람이 뭐 물론 이제 다르지만 시진핑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중국의 시스템과 바이든이 그리고 미국 하원과 그쵸 뭐 이제 공화당 여론이 더 그쵸 예,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바이든은 그쵸 시진핑과 사정은 다 달긴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중 갈등은 우발적 충돌 이건 한말 거짓 서사가 거짓 서사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과 분석은 다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틀렸냐 뭐 이런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근데 일단은 이 게임이 뭐 투키디데스 함정이고 뭐 미국이 먼저 도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모두 지는 결국 공멸의 길을 걸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승자는 없을 거라는 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이제 저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한 편에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터 제이안이나 레이 달리오랑은 좀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미국부터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거짓 서사를 비판하고 미국은 지금 2차 냉전을 치를 정도로 힘이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1차 냉전, 저 미소 46년부터 91년까지 치렀던 소련과의 전 냉전을 치를 때는 미국은 힘이 더 셌죠, 지금보다. 군사력도 세계 최강이었고, 물론 그때 소련은 막강해 지금 러시아보다 훨씬 셌지만 여하튼 소련의 경제력은 미국의 게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때 1차 냉전을 치를 때 그 미국은 경제력에서 지금은 많이 지금 힘이 빠진 상태다. 그러니까 나이 든 호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저들은 핵심을 달죠. 미국의 낮은 저축률. 미국이 그러니까 소득이 뭐 미국 사람이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축하는 비율은 360만 원밖에 안 돼요. 저축률이 너무 낮아요, 미국은. 그리고 쓰는 돈은 1억보다 더 많습니다. 빚이 더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과소비. 이 때문에 미국은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하는 거고요. 미국은 사실 빅테크,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이후에 뭐가 나오나. 지금 몇 년 동안, 몇 년이 뭐예요? 지금 뭐 구글이 나온 게 언제고, 아마존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넷플릭스가 나온 게 언제고, 그쵸? 메타가 나온 게 언제고, 2020년 이후에 근저리에 뭐 새로운 기업이 성공하고 뭐 주가 오른 것도 못 봤고요. 혁신을 못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달러니 기술통화국이니까 달러 무한정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 무한정 달러치였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은 쉽게 말하면 중국과 적대적 공생을 한 거예요. 왜냐 중국이 싸게 그쵸 인건비 지금 미국 중국 인건비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서 인플레를 줄여주고 덩달아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 대만이나 그쵸 예 소위 말 미국의 흑자를 많이 올리는 나라 요즘은 베트남이 많이 왜냐하면 미국이 그 적의 적은 친구라고 베트남과 손잡고 중국을 그쵸 고립 쉽게 말하면 포위하려고 하니까 중국 인도나 베트남이 쉽게 말하면 지금 올리고 있지만 이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혁신을 못해서 계속 그죠 뒤처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놀랐는데요. 미국의 1인당 소비액이요. 중국의 1인당 소비보다 중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1인당 소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더 하냐. 이걸 보니까 아시겠지만 중국은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GDP상 추월했잖아요. 물론 1인당 GDP를 추월한 건 아니지만 소비는요. 12배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미국 사람이 가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쵸? 쉽게 말하면
빅테크든 R&D에 들어갈, 그렇죠? 그리고 스템 교육에 들어갈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미국을 뭐 무디스나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신용등급을 AA 로 낮췄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31년 대공황 시기에 꿨던 꿈, 미국 나라도 꿈을 꿔요. 개인도 꿈을 꾸지만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근데 이미 죽은 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은 열심히 일하는 제조업가 그리고 IT가 됐던 어떤 분야에서 혁신이지만 미국은 사실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빅테크가 그렇죠. 예, 엔비디아도 포함돼서 그렇죠. 올 한 해 9월 8월까지 증시를 다 이끌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가 아메리칸 드림의 부재를 말해주는 건 트럼피즘.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가 그때까지는 이렇게 2022년 5월에 설마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줄은 그렇죠? 예.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과도한 제재, 그죠? 예. 이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화웨이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좀 어떤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제프리 삭스 가장 미국의 경제학자나 미국의 학자 중에서 친중적인 사람이죠. 제프리 삭스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친중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프리 삭스처럼. 중국을 넘어가 볼게요. 중국의 거짓 서설을 한번 보죠. 중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두려움에 빠진 인민들을 과도한 적축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인민들이 한마디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웠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그쵸 나라가 그야말로 고르장을 집단적으로 처할 수 그런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중국은 그쵸. 그래서 불안하니까 다 쓰지 않고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과소비도 문제지만 과저축도 문제라는 거죠. 중국이 그쵸 그 쉽게 말하면 중국 7조 5천억 달러를 저축하고 있고요. 미국은 훨씬 더 GDP가 많은데도 3조 5천억 달러밖에 저축이 안 돼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돈은 중국이 더 많다는 얘기죠. 중국 사람은 또 중국의 감시와 검열 체제는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3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중국에서도 데모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뭐 이제 부동산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청년 실업률 심심치 않게 시위한다는 거 그리고 중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정확히 1년 전에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중국인민들은 절대 공산당과 시진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은 맞아. 왜냐하면 자신감과 신뢰감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랑 싸운다는 것도 자신 없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그저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저 돈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그저 그 돈을 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저 이제 영국에 집 사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해외로 돈 빼돌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일단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중국의 은행들은 다 솔직히 공산당 그죠? 시진핑의 파켓머니인데 여하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도는 거는 미국처럼 소비해서 돈이 없는 나라, 중국처럼 과도 저축을 해서 그죠? 옛날에 일본이 그랬죠. 그러면 돈이 안 도는 그 상황이랑 그죠? 양상은 정반대지만 결과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둘 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중국인들에게 야성적 충동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약간 야성적 충동이란 건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로 과감하게 지르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국영기업이 모든 걸 국유기업이죠.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텐센트 같은 기업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누가 그게 마하텀이나 마이네 기업이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는 지금 공동부유 때문에요. 완전히 야성적 충동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두 나라의 대결은 아직은 깜냥이 안 되는 아주 젊은 술사자와 그리고 이미 전성기 한참 지나서 그쵸? 지금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는 늙은 술사자 간의 허세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랄한 비유인데 예, 이 비유는 제 비유입니다. 스티븐 로치의 비교는 아니고요. 허세의 맞대결이라는 말은 스티븐 로치가 했던 말이고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백지에서. 예, 뭐 지금 뭐 일단 두 나라 모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건데 결국 시진핑은 이제 그 마오쩌둥에 대한 짝사랑을 좀 버리고 도강량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발톱 숨기고 그렇게 조용히 그죠? 좀 더 기다리라는 그죠? 도강량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얘기고요. 미국은요 50년대 그 최고 황금기 같아요. 아이젠하워 시절 때 미국이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 때
그때처럼 열심히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처럼 일하지 않고 소비만 하려던, 그리고 쾌락에 빠졌고 소비 이제 중독에 빠져 있는, 그리고 비만에 빠져 있는 이 미국은 50년대 그때 미국인들을 보세요. 거기다 뭐 비만인들이 뭐 그때 그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처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이 단순하게 BMI 지수 25가 이상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뚱뚱하다고 불리는 사람이 미국인의 42%입니다. 5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한국에서는 무조건 지금까지 팔린 책들이 중국을 까야 그 책이 팔렸는데 그렇지 않은 책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평 때문에 팔렸던 짱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이죠. 그 외에는 안 팔렸어요. 중국을 무조건 까야 팔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언론에 그렇게 화제가 되고 이 책의 퀄리티에 비해서 예스24 판매 지수 너무나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미국 미래를 읽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하자면요. 양비론이라는 건 사실 보면 저는 이상해요. 양비론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못한 것도, 제가 볼 때는 히틀러 시절의 독일이랑, 그쵸? 그 유일하게 자신이 참전했던 전쟁을 구두화라고 부르는 미국, 뭐 그 당시 정도가, 그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저거고요. 대부분은 양비론이에요. 양쪽이 다 잘못하고요. 양쪽에 다 어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양비론은 사실 논술을 공부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노조 문제 같은 경우는 노조 편을 일방적으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본가 편을 일방적으로 둘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양비론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고요. 미중 관계에서는 양비론이 사실 정말 맞을 수도 있겠다는 걸 합니다. 저는 양비론자는 아닙니다. 미중 관계에서. 저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에 도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미중 갈등이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그쵸?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은 트럼피즘의 부활과 러시아 중국의 동맹이 24년 대선에 미칠 영향. 러시아랑 중국의 동맹은 동맹이 아니고요. 사실상의, 그쵸? 어떤 뭐 그전엔 적이었잖아요. 러시아가 아시겠지만 마오쩌둥 시절에는 이제 소련이 핵 공격으로 초토화시킬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전쟁까지 가려다가 결국 그래서 미국이랑 그저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손잡아가지고, 그래서 2000년대 그렇게 WTO 가입과, 그렇죠? 1년에 미국이 제일 많을 때 48% 정도의 적자를, 그렇죠? 중국에서 왔어요. 3,500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체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무역 적자를 본 거예요. 근데 러시아 중국의 동맹이 제가 볼 때 24년 대선에 미칠 영향이 있어요. 왜냐, 러시아는 확실하게, 저는 중국은 아직 스탠스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이든에게 실망했다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좀 이렇게 좀 중국에 약간 올리브 브랜치를 내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러시아 푸틴은 확실하게 트럼프 편입니다. 공화당 편이에요. 확실하게 내 생각에는 트럼프가 그쵸 당선될 확률은 지금도 굉장히 높지만, 러시아 전쟁의 어떤 화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러시아에게 달랠 뭐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태세상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다는, 그쵸,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라고 트럼프가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간 대선에 미칠 변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열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2년 5월 텍사스 시장과 비교해 그의 주장은 더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왜냐, 그때는 정말 더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미국이 꼬리를 내렸다고 할까. 그래서 뭐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보내고, 그리고 그쵸, 상무부 장관도 보내고,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만이라도 일단 좀 해보자. 왜냐, 미국이 지금 당장, 미국은 진짜 바이든은 너무 낮은 지지율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의 관세를, 그쵸, 트럼프가 부과했던 관세를 처리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시진핑의 대만 침공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국내에 많고, 여기에 국내는 훨씬 더 관심이 있죠. 왜냐, 당연히 대만 침공하면 한국도 참전하게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 언급과 예측이 없어서 이 책에 함께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책, 그렇죠? 초고대 파국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이들도 좋지만, 투자자가 읽으면, 투자자는 정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크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요. 소비 심리. 그래서 좀 매크로를 읽을 때 좋을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만점에 저는 4.5점을 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